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이워크아웃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 제이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경청하시고 실제 이제 배움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고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카페죠. 제이워크아웃 카페에 가입하시고 또 등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신 인천에 거주하시는 이모모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바디와 보충제와 체지방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보건소 인바디 측정 결과를 글로 적어주셨고요. 자, 질문 1. 자, 평소 개인 업무일 외에 시간과 여력이 안 되어 헬스장은 가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 되는 대로 꾸준히 맨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랭크 하루 3번 1분씩, 푸시업 60번, 아령으로 어깨 등 운동, 턱걸이 10회씩,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같아서 보충제 프로틴을 먹어보려는데 인바디 측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얼마만큼 섭취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 2. 보충제 섭취 시 물이 정수가 아닌 알칼리 이온수로 먹어도 문제가 없을지요? 자, 질문 3. 체지방률이 12.5%면 보통 인식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자, 유튜브 열심히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하는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1번. 여력이 되시지 않아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맨몸 운동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제이워크아웃이 이야기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맨몸 운동. 자, 우리가 머신이라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어떤 고정된 길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습득하기가 쉬워지면서 타 근육의 제한도 쉬워지는 반면에, 자, 우리 뭐 푸시업이라든지 우리 몸으로 하는 어떤 운동을 할 때는 극히 행위적인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푸시업을 할 때 자, 내려갔다 오면 돼. 자, 내려갔다 오는데 사용되는 근육은 다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흉근이라든지 그런 근육들은 아주 사용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뭡니까? 푸시업을 하던 분들 중에 삼두근이 매우 아픈 분, 전면삼각근이 매우 아픈 분, 또는 승모근이 아픈 분, 기립근, 허리가 아픈 분 다양하게 발생됩니다. 다들 다양하죠. 가지각색.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슴 근육으로 뭘 하는 거를 배운 적도 없어요. 평소에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푸시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 가슴이 쓰인다는데 나는 내가 평소에 잘 쓰는 근육으로 동작만 따라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턱걸이도 하시고. 자, 턱걸이. 제이워크아웃에서는 턱걸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턱걸이는 어디 운동이에요? 턱걸이는 왜 하십니까? 턱걸이 등 운동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상체 전체 운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등 근육을 위해서면 등 근육을 써서 할 수 있는 등 근육이 무엇이지? 자, 등 근육은 뭐지? 등 근육은 여기가 등 근육이구나. 자, 그러면 이 근육이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 여기서 이완 과정은 신장성 수축. 내 등 근육이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니까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내가 매달려 보자. 자, 턱걸이 하려고 매달렸어요. 자, 그러면 내 등 근육을 써보자. 안 써져요. 왜? 여러분의 등 근육은 여러분의 체중을 갖고 동작을 만들어낼 정도로 강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뭡니까? 온몸 다 쓰이죠. 이렇게 평소 등 근육 여러분 써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팔과 승모근 이렇게 허리까지 하면서 결국 걔네들로도 안 되니까 뭐가 돼요? 그때 등 근육이 껴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 풀업이라든지 치닝 이런 종목은 그 등 근육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체중이 80kg예요. 그러면 80kg를 감당할 수 있는 등 근육의 크기가 되어 있고 등 근육을 그렇게 쓸 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헬스클럽에 랩풀다운 기계. 핀을 꽂아서 무게를 정해서 우리가 등 근육을 써서
지금 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같아서, 먹어보려는데, 자, 운동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같아서. 자,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 체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살이 왜 안 찔까요? 자, 체질이 존재할까요? 자, 여러분들 원인을 따져보고 결과를 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신체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는 공급이 떨어지고 또는 공급이 늘었을 때 지방이 듭니다. 살이 찌는 것이겠죠. 자, 그런 어떤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질 때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또 살이 찐다. 그럴 때는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소모량이 2000칼로리다. 활동량까지. 근데 내가 2000칼로리를 시간에 나눠서 동일하게 공급을 하는데 살이 찐다 또는 살이 빠진다. 공급이 수월한데 한 끼에 몰아먹는 게 아닌 내가 하루에 총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그런 지식을 갖추고 그런 영양소라든지 규칙적인 어떤 식사가 병행이 되면서 신체 기능을 유지시키는 건강한 생활이 병행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똑같이 내가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생활을 하는데 지방이 주는가? 지방이 느는가? 올바르게 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방이 너무 이제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지방이 너무 아래쪽에 있을 때 지방이 너무 적을 때는 오히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량도 또 늘려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상에 지방도 표준량이라는 수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살이 안 찌는 체질 같아서 자,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체질인 것 같아서 프로틴을 먹어보려고 한다. 자, 원래 단백질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래 먹어야 되는 거였고요. 자신의 하루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 그런 것을 모두 따졌을 때 운동량을 포함시켜서 하루에 얼만큼의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칼로리를 주기적으로 나눠서 공급해 주면서 운동도 동작과 행위, 느낌 위주의 트레이닝이 아닌 가슴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가, 가슴 근육의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 여기서 이완 과정은 신장성 수축, 내 흉근이 지속적으로 쓰이면서 내가 내 흉근을 쓸 줄 알아요. 내가 내 흉근을 쓰니까 뭐가 돼요? 동작이 만들어져. 동작을 하면서 흉근이 쓰이길 바라는 게 아닌 나 스스로 내 흉근을 쓸 수 있게 됐을 때 동작이 만들어지면서 내 흉근이 도저히 안 되는 구간까지 가서 상처를 발생시키면 운동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도 매우 적게 됩니다. 하지만 동작만 해서 지금처럼 등 근육만 쓰는 게 아닌 매달려서 턱걸이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온몸을 쓰면 에너지만 축내요. 뭐가 됩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운동이 되는 거죠. 나는 이 근육만 써서 한계점 가서 상처 내서 성장시키면 되는데 왜 온몸으로 할 수 있는 반복수는 다 하고 하니까 열량은 그만큼 다 뽑아내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까지 다 뽑아내죠. 그럼 뭐가 돼요? 신체 기능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말라있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봐. 자,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적 지식과 생리학적 지식을 갖추셔야지 지금 자신에게 내가 언제 뭐가 되는가, 내가 계속 섭취를 하면서 인바디를 주기적으로 쟀을 때 변화하는 수치에 의해서 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자, 보충제 섭취 시 물이 아닌 알칼리 이온수. 자, 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좋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알칼리에 포함된 그런 수치가 그렇게 썩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알칼리 이온수를 챙기시는 것보다는 물에 타 드시는 건데요. 물도 너무 양이 많으면 위액이 있는데 위액이 너무 묽어지고 하니까 소화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 드시되 조금 물의 양도 조절을 해서 소화가 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맞춰서 드셔야 하고요.
체지방률이 12.5%. 자, 인바디 용지를 보셨을 때 표준 안에 중간치에 와 있으면 건강한 상태.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날씬한 걸 원하죠. 그러면 표준 이하와 표준 사이 정도까지 오면 날씬한 상태.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논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왜? 지방량도 어느 정도 늘어 있어야 되고 지방도 우리가 섭취를 해 주었을 때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는 게 지방이거든요. 자, 이런 지식들. 자, 지금 1번, 2번, 3번이라는 질문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1번과 2번, 3번을 한 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푸시업을 60번 아령으로 어깨 등 운동 턱걸이 10회씩. 자, 이런 이제 생활을 해오시면서, 행위적인, 그리고 이제 역량이나 어떤 그런 지식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만큼 먹어야 되냐?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 부분부터 다 살펴봐야 됩니다. 생활 부분도. 이분이 운동을 가슴 근육을 최대한 쓰면서 효율적인 운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동작만 하면서 느낌만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만 팍팍 쓰는가. 이분이 아침부터 저녁 주무시기 전까지 이분한테 맞는 영양소와 칼로리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가 모든 걸 따졌을 때 실제로 이분이 부족하게 먹는가 너무 오버되게 먹는가 그러한 모든 게 맞아 떨어졌을 때 만약에 지방이 빠지고 는다면은 신체 기능 이상, 갑상선의 이상이 와도 저하증, 이제 항진증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내가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다 챙겨 먹고 운동도 효율적으로 할 때 뭔가 이상이 생겼으면 그럴 때는 뭡니까? 질병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질병을 의심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되게끔 하려고 경청하시고 계속 들으려고 하시면요. 전에 이해 못했던 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자, 제 몸은 하나죠. 하나. 제 몸은 하나잖아요. 이 몸 하나는요. 생리학, 영양학, 그리고 각 근육들, 근육의 사용,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몸 하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몸 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나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은 근육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수준의 교육을 받고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1주, 2주, 3주가 지나면서 그 분의 근육의 회복 속도라든지 섭취량에 따른 지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때 조절을 해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지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분야고요. 아마 홈트레이닝 헬스장도 가시지 않았으면 이제 교육을 받아보시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또 보편적인 웨이트라는 거는 지도자의 지도까지는 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분은 또 카페에 가입하시고 등업 과정도 거치고 또 질문을 남겨주신 걸로 봐서 이제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더 경청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답변 내용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못 들었던 것도 들리고 이해가 시작되면서 방향성을 알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제2워크아웃에서 다수를 위한 교육 과정 1대1로 전문가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들을 준비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질문 주신 인천에 거주하시는 임모모님, 지금 제가 드린 이 답변을 잘 경청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노력의 방향성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질문만 해서는 여러분이 자기 몸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는 처방이 불가능한, 여기서 온라인으로 처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죠.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처방을 여러분께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양심상.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이머컷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실제적인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춘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그런 웨이트인 것입니다. 우리 신체 기능과 모든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것이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실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생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평가했을 때 지속적인 변화와 운동 처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차이점부터 이제 이해를 하셨을 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그 공부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이머컷에서 오프라인 교육과정, 교육 세미나, 그런 지식을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근육, 동작 행위가 아닌 하나의 근육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내가 하나의 근육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다른 근육은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실제 1대1 지금 저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해는 되지만 실제 자기 근육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타 근육까지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습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을 와도, 심지어 인터넷에서 글로 올리는 질문으로는 습득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청하시면 그게 이유였구나 아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어떤 경청과 노력의 방향성을 알게 되고 또 방향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이머컷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겠죠. 자, 아마 답변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임모모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이머컷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